디지털로 소통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왔네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SNS를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좀 알아보셨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분명히 오늘 안에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둘 다 이용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나는 페이스북 스타일이 좋아. 나는 글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고 내가 여행하는 글도 올려보고 할 거야.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도 이용하시는 거 좋겠고요. 또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귀찮아.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래. 뭐 그런 분들은 트위터만 이용하셔도 상관없겠죠. 저는 둘 다 이용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카페는 두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사실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공개된 이렇게 공간이에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정보라든지 정선된, 이건 우리만 알 거야. 이건 우리 회원들만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는 없기가 쉬워요. 하지만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죠. 꼭 가입해야만 그 카페에 글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전체 공개하는 글도 있긴 해요. 그런 글들은 좀 단계가 낮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카페 회원 등급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등급들이 다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 역할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이제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초대해서 카페 자체를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카페에는 상업적 이유로 카페를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사실. 그런 카페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카페도 우리 선생님께서 잘 정보를 취사 선택하시면 정말로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인터넷 카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상황은 골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부 A씨는 요새 골프에 푹 빠졌다. 친구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시작하고 레슨을 받았는데 조금씩 실력이 성장하니 요즘은 매일 골프 연습하는 낙으로 산다. 한번 눈이 뜨이니 골프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좋은 골프 클럽, 좋은 골프, 스윙 방법 등을 더욱더 알고 싶어졌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는 양질의 정보를 얻기가 한계가 있었다. 관심 분야에 대한 고급 정보가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페 가입들은 한 번 정도로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카페가 좋은지, 이런 카페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 사기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카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의견 나누기가 있어요. 자, 내 관심 분야의 정보가 모여 있고 내가 사고 싶은 제품들의 정보가 있는 공간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공간들. 또 가족의 소식이나 사진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밴드도 있고 블로그는 또 너무나 공개됐죠. 페이스북도 공개됐고 있지만 폐쇄됐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을 좀 더 심화해서 양질의 정보를 넣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의 공간이라면 우리 가족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소통 공간에 딱 맞는 것이 바로 인터넷 카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카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밴드들이 그런데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분류할 수가 없어요, 글들을.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여러 개 있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밴드는 물론 이제 폐쇄됐긴 했지만 카페 역시 폐쇄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만의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인터넷 카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카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요. 당연히 관심 분야의 카페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또 요즘은 가족들 보기도 힘들죠. 친구들 보기도 힘듭니다. 자, 자주 볼 수 없는 가족들의 소식 및 추억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인터넷 카페의 가장 큰 역할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한번 카페 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페를 가입하고 개설을 하려면 당연히 반드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가입을 해 보셨던 경험이 있지만 또 아이디 비밀번호는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직접 뵈셨으면 제가 일일이 하나 아이디 비밀번호 찾아 드릴 건데 어쩔 수 없이 예, 이 부분은 제가 못 해 드리지만 자, 거기 이제 포털 사이트 가 보시면 내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요. 선생님들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아이디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또 가입할래. 이런 것들은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너무나 그러면 아이디들 많이 있잖아요. 다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쓰는 아이디 하나로 가입하셔 가지고 꼭 아이디 있으시면 찾으시고 안 찾 원래 없으셨으면 다시 가입하셔 가지고 꼭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꼭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꼭 적어 주셔서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어 뭐냐 네이버나 다음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상단에 카페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카페 메뉴를 보시면 내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뭐 주제별 카페, 뭐 지역별 카페, 뭐 랭킹별 카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한번 누르셔 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막 검색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런 카페는 어떨까?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회원수가 좀 많네. 들어가 볼까?' 당연히 카페에 들어가시는데 회원수가 적거나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카페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글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가 카페 전면 화면에 가입하기 전에 딱 떠요. 그럼 당연히 회원수가 너무 적거나 새 글, 오늘 올린 새 글이 없는 카페는 당연히 가입하시면 힘드시겠죠.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페 때는 가입하지 마시고 좀 많이 활성화된 카페에 가입하셔야지 선생님께서 즐겁게 카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또 원하는 검색에 관련된 카페가 또 아주 쉽게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자, 이제 카페를 가입하는데 카페들은요. 또 좋은 카페, 많은 정보가 있는 카페면 가입이 좀 까다롭습니다. 나는 빨리 급한데 빨리 골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빨리 나 낚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나 빨리 필라테스, 등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가입을 했는데 글을 못 읽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또 유명한 카페, 열심히 그 활동하는 카페냐에 따라서 규칙이 또 달라요. 뭐 새 글을 얼마나 올리라든지 아니면 뭐 등업해 가지고 나에 대한 뭐 가입 인사를 하라든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클릭하시고 카페 가입 정보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가입하시고요. 그걸 한 다음에 보면 어느 카페든지 가입 인사를 한다거나 등업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가셔 가지고 꼭 신청하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카페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원하는 정보를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인터넷 카페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나 이 정보는 뭐 모든 사람이 보기엔 좀 그래. 나만 알고 싶어. 그런 것도 사실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랑 좀 뭐 친하거나 나랑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좀 이런 정보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좌측이나 우측 상단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카페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검색창이 우측에 있거나 뭐 좌측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검색창 찾으셔 가지고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어로 입력하시면 아주 쉽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뭐 이제 최신의 그런 정보라서 맘카페 얘기가 나와 있는데 꼭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 좀 사기당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분유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분유를 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입금을 했어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분유를 싸게 줄 거니까 현금으로 먼저 입금해 주세요." 예, 라고 했죠. 선입금을 한 후에 물건을 보내줄게요 해서 선입금을 했더니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에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거 땡처리 할 거니까 할인 판매한다 라고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시면 인터넷 카페에서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를 아마 꽤 보셨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 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나만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시고 정보도 검색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해 보셔야 좋습니다. 네. 많이 이런 카페도 들어가 보시고, 물론 막 새 글도 하나도 없고요. 맨날 광고들만 있거나 아니면 회원수가 없는 카페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카페는 그냥 탈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카페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시고 이런 카페를 들어가 보시고 저런 카페를 들어가 보시고 사람들이 올린 글이나 정보에 웃어도 보시고 뭐 공감도 해 주시고 또 정보도 얻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카페가 정말 즐겁거든요. 네. 저도 이런 카페 이용해요. 저도 좀 골프 막 배우고 있어 가지고 골프 카페도 좀 이용하고요. 또 저는 또 맛집, 또 제가 또 살이 좀 쪘잖아요. 요즘 다이어트하는 중인데 맛집 카페도 가입돼 있는데, 맛집 카페도 또 가면 또 그 카페 블로그, 아까 제가 블로그에서 맛집 찾아가면 되게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맛집 카페에서, 예, 맛집 카페에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들어가면 거의 좋더라고요. 정보 확실히 질이 좀 다르긴 해요. 많이 올라오진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카페를 보셨으면 우리 가족만의, 우리 친구들만의, 우리 동창만의 인터넷 카페를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 바로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바로 하시면 좀 입력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개설하기 전에 꼭 카페 개설의 목적, 그리고 카페 이름, 그리고 카페 영문 주소를 미리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카페 영문 주소는 바로 아이디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아이디 쓰시면 그 아이디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딴 사람 이용 안 하셨으면. 그리고 카페를 표현할 아이콘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을 위한 카페나 친구들을 위한 카페면 우리 가족 사진, 우리 가족하고 친구만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막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초대할 카페에 내 사진을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회원들을 초대할 건데 이런 회원들에게는 이 정도 사진이나 아이콘을 보여줘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을 할 때는 항상 개인정보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무섭다고 디지털 소통을 안 하시면 많이 뒤처지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다 하셨으면 이제 우측에 카페 메뉴에서 카페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카페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드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하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우리 가족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할 때 카페 바를 클릭하고요. 또 카페 이름과 카페 주소 있죠. 이거 입력하시고
필요한 설정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카페 아이콘 제가 미리 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카페 아이콘을 입력하고요. 이게 해커들이 해킹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카페가 만들어집니다. 참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카페 만들기가. 정보 몇 개 입력하고 혹시 내가 잘못 입력했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잘못 입력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이거 잘못 입력했으니까 다시 입력하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개설하시면 한번 내가 만든 카페하고요. 이전에 보셨잖아요. 활발하게 운영되는 카페와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많이 이용한 카페에는 글도 많은데 아니면 게시판에 종류도 많은데 뭐 맛집 하면 어디 서울 맛집, 경기 맛집, 강원도 맛집, 제주도 맛집, 전라도 맛집 이렇게 다 있고 사진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회원도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카페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하면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만의 인터넷 카페를 꾸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설하긴 다음에 그래도 카페 대문이 너무 또 썰렁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카페 대문을 꾸미기 위한 사진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가족의 추억을 공유하는 카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족의 사진을 준비하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카페 대문 꾸미기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잘 되어 있는 카페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운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운영자고 아무것도 꾸민 것이 아니면 카페 대문 꾸미기가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게시판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게시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게시판 가지고 좀 아쉽잖아요.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프로필 아래 보시면 카페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방금 우리 사진을 올렸잖아요. 좌측을 보시면 카페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회원이면 카페 관리 메뉴가 없어요. 내가 카페를 만든 개설자나 운영자야만 이 카페 관리 메뉴가 뜹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약간 좀 복잡해 보이시는데 좌측에 일반 메뉴라는 게 있어요. 좌측에 일반 메뉴에서 통합 게시판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어떤 게시판 있죠. 통합 게시판, 뭐 사진첩,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게시판, 뭐 자료실, 사진첩 이런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딱 클릭하시고 바로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 누르면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게시판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 이름과 형태를 선택하고 저장만 하게 되면요. 바로 나만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시고 꾸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카페 꾸밀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 카페에는 그래도 전면에 사진 하나,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올려놓고 또 게시판이 하나만 있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행 사진, 뭐 우리 가족 뭐 가족 사진, 우리 가족 일과 뭐 이 정도 게시판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 정도 게시판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법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판 개설하는 법만 이렇게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가족하고 친구를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했지만 무작위, 무기명 다수의 사람을 초대할 때는 개인정보를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및 친구를 한번 초대를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이전에 내 프로필 아래에 보시면 카페 이제 그런 거 꾸미는 거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 보시면 초대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건 참 쉬워요. 초대하는 것은 초대 링크, 우리 URL이나 우리 인터넷 주소 같은 거 있죠? 이런 초대 링크나 QR코드 많이 이용하셨죠? QR코드를 통해서 내 카페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이 초대 링크나 QR코드는요,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카카오톡이나 우리 문자로 친구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링크나 QR 코드를 보내면 그걸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QR 코드와 같은 경우는 뭐죠? 스마트폰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만 QR 코드를 바로 보내면 그 QR 코드 받은 사람은 그 QR 코드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를 안 하겠죠.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옆에 친구나 가족들이 있네. 그러면 내 QR 코드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찍어서 가입해. 이럴 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동창회를 했어요. 혹은 가족 모임을 했어요. 나 오늘 카페를 만들었는데 너네들 초대할래? 그러면 QR 코드를 딱 띄우셔 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그걸 보여주시면 그 QR 코드를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딱 찍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초대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들어 가지고 문자나 SNS, 카톡과 같은 곳에 이렇게 보내면 그 링크만 딱 누르면 친구나 가족들을 바로 초대가 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세 번째로 아이디를 통해 직접 초대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디를 통해 직접 초대하는 거 있는데 이것은 내가 상대방의 아이디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초대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별로 좀 약간 불편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방금 인터넷 카페에서 사기당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잘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것은 이 포털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 내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카페 사이트에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전면에 왼쪽에 어떤 것을 사고 파는 카페에서는 사업자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을 구입하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게시했다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가보셔가지고 카페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딱 검색해 보시면 이 사업자가 아직도 잘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거의 다 이제 되는데 세 번째가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세 번째부터. 왜 그러냐면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현금 결제하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현금 영수증 하면 되겠지만 현금은 이미 줘버렸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돈 빼서 가면 끝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금만 되는 데서는 즉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단하셔야겠죠. 네. 네 번째는 요즘은 에스크로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용을 하면 내 돈 있죠. 내 돈을 에스크로라는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물건이 나한테 잘 왔어요. 다 왔어. 그러면 잘 받았어요. 라고 해야지 에스크로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그렇죠. 물론 반대로 에스크로가 내가 분명히 잘 받았는데 이제 돈을 안 줄 수는 없게 하겠죠. 돈을 뭐 판매자나 아니면 배송자 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할인을 많이 해주거나 말도 안 되는 후기가 좋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요. 또 나만의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꾸미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개하는 카페에서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유의하시라.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잘 구입할 수 있으냐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꼭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요. 카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또 틈나시면 이번 명절, 이번 주말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카페 하나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시간, 인터넷 카페를 가입하고 또 정보를 검색하고 또 내가 직접 인터넷 카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집을 많이 검색한다고 했죠. 블로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